예, 오늘 오전장 시장의 주요 화두 알아보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한번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시장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한번 간단하게 전망까지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나타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유로존 22 유로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데요. 과연 22 금리 인하에 발맞춰서 이번에는 정말로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가 앞으로의 시장에 갈림길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금리 공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이슈를 통해서 어떤 부분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 그 정책의 공조 가능성 여부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이런 큰 그림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 시장 내 큰 변화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변화의 방향성까지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그 글로벌 금리 공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였죠. 미국 FOMC에서는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일단 조건부였습니다. 실업률 자체가 6.5%를 하회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팽창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는 점.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 자체는 7.7%죠. 6.5% 다소한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계속되는 팽창적인 통화 정책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ECB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인하를 했습니다. 과거 0.75%에서 25bp 0.25%를 인하한 부분인데요. 상당 부분 사실은 시장 내에서 기대감도 컸었고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은 하였지만 그 상승에 대한 폭은 다소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글로벌 정책적인 공조는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탕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 시장 접근 전략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팽창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투자 심리는 매우 긍정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한 3개월 정도 계속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면 한 7개월 정도 금리를 동결했죠. 2.75%. 근데 이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 그대로 갇혀 있다라는 가두어 놓은 그런 통화정책이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이제 한 배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부양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내 채권 시장 부분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한 25b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도 여겨지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시장의 움직임 정도 파악해 나가는 그런 잣대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힌트가 되는 부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2.7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25%.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차이 약 한 2.5% 정도 나고 있죠.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에서 2.75% 정도의 그 금리 차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점. 이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조차도 한 2%대 초반까지 분명히 내려갈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지금 환율의 어떤 그 움직임 부분, 기준금리의 어떤 그 변동성을 가지고도 환율의 움직임을 자체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재정정책 부분과 확장적인 재정정책 부분과 팽창적인 통화정책 같이 좀 맞물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맞물려만 준다면
맞물려만 준다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빅사이클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혼조 양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공조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빅사이클 시작이 될 텐데 그럼 빅사이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가장 편안한 업종 IT 업종이 가장 편안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IT와 시총 대형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이제 그 관심의 폭을 좀 넓혀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특히나 가격 부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지금 기관들을 비롯한 주요 수급 주체들 덜 오른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서 샀다가는 잘못하면 폭탄 돌리기에 본인이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관들 섣불리 접근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싼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점.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순환 사이클 속에서의 막바지 국면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요. 큰 그림에서 빅사이클 염두를 하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 분할 매수 차원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 BS투자증권 홍수표 부장 모셨습니다. 홍수표 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